옛날에 했던 그 축산업이 좋았던 것 같다. 다시 하고 싶은 구관이 명관이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농지 이외에도 이제 축산업도 농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다가 축사용지. 그쵸. 그래서 축사용지를 매매할 때 하나씩 또 농업에 종사했고 네. 그러면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감면을 해줍니다. 그쵸.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적용에 있어서 좀 주의할 게 있다 네. 하는데 저희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축산업을 영위를 하셨고 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본인이 하던 그 용지를 팔고 뭐 이유라는 건 이제 지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조금 더 싸고 넓은 땅을 구해서 축산업을 이제 이어가는 과정이었는데 한 해에 다 이루어진 거죠.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해에 또 새로운 축사 용지를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갔는데 8년 감면이 안 됐어요. 왜 그런 안 분 꽤 됐는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유가 사실은 궁금한데 우선은 왜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역사가 좀 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축산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나면 땅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 땅, 축산업도 그만두고 땅도 팔았는데 세금도 많이 내면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에 힌트가 있어요. 땅을 팔고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전을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그냥 다시 축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법의 취지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농업은 되는데. 일단은 뭐 농지는 좀 넓게 많이 있고 근데 축산업은 또 제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허가 문제 잘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호 차원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농지인 경우에는 내가 땅을 8년 동안 작용을 하고 양도세 감면 받고 판 다음에 다른 땅을 사도 그쵸. 농업을 계속 영위해도 문제가 없는데 축산업은 폐업을 해야 된다. 폐업해야 된다. 폐업이 아니고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폐업이라는 부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감면받을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에서 받는 거. 네. 그러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몇 마리 키웠고 두수도 나오고 기간은 언제 폐업했고 이게 아예 기입된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첨부해야 돼요. 감면 받을 때 첨부하는 건 아니죠. 원래는 첨부해야 되는데 그냥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나는 10년, 20년을 축산업에 했다고 해가지고 감면을 신청해 놓고 세금을 안 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보완 서류가 떴을 때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이게 진짜 발생하는 폐업했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추징이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대대적으로 한번 추징했어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래서 폐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양도세 감면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옛날에 했던 그 축산업이 좋았던 것 같다. 다시 하고 싶은 구관이 명관이네. 이거가. 그렇죠. 왜냐면은 뭐 사업이란 게 이제 그만둘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네.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과정인데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축산업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 하고 싶으면 양도세 받은 거 토해내라? 이러니 안 돼요. 이게 이제 평생 토해내는 건 아니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5년이에요. 5년. 사후관리 5년. 네. 5년이 지나면 다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대대로 하잖아요. 네. 가업처럼. 그렇죠. 이제 아들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 걸 물려받지 않고 나는 축산업 아닙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하고 계세요. 둘 다 축산업을 하다가 아들이 저 그만할래요 하고 이제 땅을 팔고 감면도 받고 끝. 다른 걸 했어. 그런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아버지가 이제 축사를 상속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 그럼 해야지. 이게 감면 때문에 5년 아직 안 돼서 일단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다. 왜냐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더라도. 네. 아니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불가피한 경우니까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놓쳐가지고 이 8년 자금 감면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축산업을 같이 해요.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부지가 여러 군데도 있고 또 아버지가 하던 거를 아들이 이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축산업 등록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혼동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축사에서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한다라고 또 신고를 한 거죠. 두수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는 아들, 일부는 아버지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부모님 땅에 우리가 다 같이 축산업을 했으니까 8년 자용이란 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아버지가 한 거는 8년 자용 기간에 들어가지만 그렇죠. 아들이 한 부분은 거기서 배제가 된다.
그렇죠. 아버지 땅을 임대한 거랑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런 걸 뭐 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아버지가 하던 축산업을 이어서 아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첫 번째죠. 문제는 나중에 이제 축사 부지를 이전하거나 팔거나 이럴 때 이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항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도 감면에 한도가 있습니다. 자격농지랑 똑같이 1년에 1억, 네. 5년에 2억이에요. 예. 5년이 지나면 다시 5년이 지나면 다시죠. 그쵸. 그러면은 5년째 하고 6년째 또 한 번 다시 하고 10년째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다. 다시 있겠죠. 네. 뭐 땅이 많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요.